670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보면요. 자, 1번은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 차집합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바로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 맞나요? A차 B는 A교 B여니까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 되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죠. 따라서 A 교집합 B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습니까? 바로 A 교집합에 자, 전체 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차지하면 무엇이 되죠? 바로 B가 되니까 2번도 A 교집합 B가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B 차집합 A의 바로 여집합이니까 B교 A 여니까 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니까 바로 A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교집합은 무엇이 성립합니까?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따라서 A 교집합 B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4번입니다. A 교집합의 공집합과 어떤 집합의 합집합이죠. 그러면 바로 B의 여집합이 되어서 자, 1번, 2번, 3번까지 풀어보니까 모두 다 교집합인데 4번은 A교 B의 여집합 아니면 A차 B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일단 4번은 1번, 2번, 3번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5번은요. 앞에 부분은 A 교집합 B가 되고요. 합집합에 자,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바로 무엇이 된다? 공집합이 되죠. 그러면 어떤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바로 A 교집합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671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포함 관계와 동치 변형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동치라는 말은 바로 같을 동 갑치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명제 파트에서 배워보면 동치가 다른 말로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A가 어떤 집합 A가 자 B 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바로 연상기호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포함 관계가 나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포함 관계를 연상기호로 바꾸는 1단계인데 바로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말은 바로 이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바로 뭐하면 빼버리면 즉 차집합하면 공집합이 된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 1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면 공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차집합이 나왔으니까 바로 차집합이 나오면 차집합 변환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A차 B는 A교 B 여집합과 같다는 이식도 같은 동치명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바로 더모로강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좌변과 우변에 모두 다 여집합을 처리해주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집합이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바로 뭐다?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포함 관계에 의해서 A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은 바로 큰 B가 나오죠. 큰 집합이 나오고 다섯 번째로 A와 B의
교집합은 바로 포함 관계가 성립했을 때 작은 집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어떤 두 집합에 바로 두 집합에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그 결과물이 이 두 집합 중에 하나가 복사되어 나온다면 바로 두 집합은 어떤 관계에 있다? 포함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합집합은 좀 큰 쪽에서 나오겠죠? 맞죠? 교집합은 어떻다? 작은 집합이 그대로 복사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 각각을 뭐 해버리면, 여집합을 취해버리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반대로 바뀐다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드무랑 법칙처럼 A집합도 여집합, B집합도 여집합을 취해버리면 포함 관계가 반대로 바뀐다는 것. 아시겠나요? 이 집합 문제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명제에 가면 또 이 포함 관계와 같이 명제를 이용하면 이 여섯 개를 합쳐서 한 우리가 15개, 16개 정도의 동시 명제를 배웠죠. 그죠? 그 모든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포함 관계를 바로 무엇으로 집합의 연상 기호로 우리가 바꿀 때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다? 바로 차집합이 바로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봤을 때 교집합이 A가 된다고 했죠. 자, 어떤 두 집합을 합집합 취하거나 교집합을 취했을 때 무엇? 이 A, B 두 개의 집합 중에서 하나의 집합이 어떻게 이렇게 복사되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교집합인데 바로 A가 복사되어서 나왔다는 말은 바로 A 집합이 바로 어디에? B 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관계와 같은 바로 이 보기 중에서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합집합은 그러면 누가 나온다고요? 큰 집합이 나온다고 그랬죠? 따라서 1번은 참이 되고요. 각각을 여집합 취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A에도 여집합 취하고 B에도 여집합을 취하면 이 포함 관계의 바로 대소 관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2번이 참이므로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거집합은 바로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거집합은 누가 나와야 된다? 교집합이니까 바로 작은 집합이 나와야 되니까 B의 여집합이 나오니까 참이 되게 돼요. 그리고 A가 B에 포함이 될 때 그 1단계가 뭐라고 했죠? 바로 A 집합은 B 집합에서 포함이 되니까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공집합이 된다. 이게 바로 1단계라고 이야기했죠. 됐나요? 그러면 그 식을 무엇으로 바꿔주면 바로 차집합 변환을 해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바로 공집합이 되는 것이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즉, 이 집합을 여러분들 이 관계를 봤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니까 바로 비교집합 A 여집합은 B차 A가 되잖아요. 그죠? B차 A가 공집합이 된다는 말은 바로 B집합이 A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다른 것과 다르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7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명제 공부하기 전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672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다음이 성립할 때 여집합과 여집합이 있네요. 자, 그러면 각각 여집합을 떼버리면 바로
A와 B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A가 더 큰 바로 A가 B를 포함하는 바로 이런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집합이 더 크고 B 집합이 더 작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집합은 어떻게 되죠? 자, 두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합집합은 더 큰, 더 넓은 집합 A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방금 1번에서 합집합이 바로 뭐라고요? 얘가 바로 A라고 찾아냈죠. 그런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교집합은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A와 B의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작은 집합이 되어야 되니까 이 자체가 B집합이죠. B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은 B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벌써 두 개가 A집합인데 하나가 B집합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4번은요. A 집합과 B 차집합 A입니다. 자, B가 더 작은 집합이잖아요.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뺐으니까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공집합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A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A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합집합은 뭐와 같다고요? 여기서 큰 집합이 더 큰 A 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작은 집합인 B 집합이 되겠습니다. 또다시 A와 B의 합집합을 처리해야 되니까 합집합은 바로 더 큰 A 집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다 A 집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3번만 B 집합으로 표현되니까 정답이 바로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73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A 집합에서 B 집합을 차집합했더니 자, 공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이 되어버리면 A가 B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그 A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옳은 것만 골라달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 차집합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뭐죠? 정확한 의미가 A에서 B를 차집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주는 거죠. 이해되나요? 바로 A 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A가 된다는 것은 이 A가 그대로 이렇게 복사되어서 나왔잖아요. 그 말은 바로 이 A와 B의 교집합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공집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B에서 B에서 A를 빼는 것이 B에서 A를 빼는 것이 의미가 B 집합에서 누구를 빼준다? 이 B와 A의 교집합. 그러면 A 교 B라고 써도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됐다? B가 나왔다. B가 이렇게 그대로 나왔다는 말은 바로 이 A 교집합 B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두 집합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서로서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기억은 당연하게 참이 되고요. 니은은 관계가 없겠죠. B 집합이 A 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 B 집합에서 A 집합을 빼면 바로 B 집합 맞죠? 바로 B 집합에서 A 집합을 뺀다는 말은 바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자, B가 그대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얼을 보면 B집합은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또한 바로 A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것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이 바로 공집합이다. 즉, 서로서가 되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먼저 A 차집합 B는 뭐가 된다고요? A 차집합 B는 바로 A가 되는 것이고, B 차집합 A도 바로 뭐가 되는 거다?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A 집합은 B의 여집합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B 집합은 A의 여집합이 포함이 된다. 이 말이 모두 다 무슨 말이 된다? 동일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동치 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한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674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항상 옳은 것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지금 A교 B여고 여기가 B교 A니까 자, 여러분들 A 차집합 B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합집합 또 뭐로 나타낼 수 있죠? B 차집합 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 식과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두 집합을 뭐를 취했는데 이렇게 합집합을 이렇게 취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 나왔다? 공집합이 나왔다는 말은 합집합을 취했는데 공집합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합집합은 있는 원소는 모두 다 가지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와도 공집합이 된다는 말은 원래 이 집합 자체가 무엇이 된다? 공집합. 이 자체가 무엇이 된다? 공집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고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둘 다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말은 A가 B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고, 자, 그리고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 된다는 말은 B 집합이 A 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와 동일하다고 했죠?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A에 포함이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A 집합과 B 집합은 어떤 집합이다? 같은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도 꼭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합집합했더니 공집합이 된다는 말은 원래 이 두 개의 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거고 A차 B가 공집합, B차 A가 공집합은 각각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A에 포함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두 집합은 바로 어떤 집합이 되겠다? 바로 같은 집합이 된다는 바로 동치명제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675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이 주어지고 세 부분 집합 A, B, X에 대하여 A 집합과 B 집합은 지금 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바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식은 보세요. 합집합인데, 합집합인데 누가 이 두 집합 중에 하나가 그대로 복사가 돼 있죠. 그러면 이 두 집합 관계는 뭐가 된다?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합집합은 일반적으로 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B-A의 이 차집합이 바로 어느 집합? X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또한
A와 X의 바로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다는 말은 맞나요? X가 더 큰 집합이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누구도 A 집합도 어디에 X의 집합에 무엇이 된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비차집합 A는요. B가 기준인데 A와 B의 공통 부분을 없애주면 바로 누구가 나겠습니까? 마이너스 2와 0이 똑같은 교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만 남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바로 누구의 X집합에 바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 A집합 누구죠? 마이너스 2와 0과 1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 X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이 X집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를 가져야 된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0과 이런 원소로 반드시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더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 집합이 여기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과 1은 반드시 이 X집합의 원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머지 누구 원소 2와 원소 3은 여기에 집합 X에 포함이 되어도 되고 포함이 되지 않아도 되겠죠. 즉 마이너스 2는 반드시 와야 되니까 한 가지고 마이너스 1도 반드시 와야 되는 한 가지, 0도 반드시 와야 되는 한 가지, 1도 반드시 와야 되는 한 가지, 2와 3은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되는 각각 두 가지가 되어서 전체 집합 X를 만들 수 있는 바로 개수는 네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바로 우리가 이 집합의 연산과 집합의 개수 문제가 이런 형태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연습했잖아요. 그죠? 집합의 개수 찾는 문제 꼭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